안녕하십니까? 척추전문 허리닷컴의 닥터김입니다. 오늘은 체중 감량과 다이어트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져야 할 체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형이 망가지고 살이 찌고 하게 되면은 살을 빼야겠다는 것에만 보통 집중을 하고 다이어트와 운동만을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된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신체와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거지요. 갑상선 저하증의 경우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살이 찌고 할 수가 있고요. 항진증의 경우에도 치료가 안정되면서 살이 찔 수가 있습니다. 또 젊은 여성분들 경우에 혹시나 임신한 것처럼 배가 볼록 나오거나 하시는 경우에 이게 드물지만 복수가 차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난소암이 있으면은 80% 환자에서는 복수가 차기 때문이지요. 이게 배가 만삭인 것처럼 볼록해지면서 장을 눌러서 속이 더부룩하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하는 증상도 함께 동반하거든요. 이게 요즘은 결혼이나 수유 등 출산이 또 늦어지기 때문에 젊은 난소암 여성 환자들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이게 또 간 기능은 괜찮은 건지, 왜냐하면 간경화 때 생기는 복수는 이게 간은 보통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황달 등이 심하거나 하기 전에는 또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적 발견이 느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PT를 한 주일에 2번씩 하고 식단 조절을 하고 주말에는 또 유산소도 하고 뭐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에도 고지혈증이나 체중 또는 고혈당 등이 개선이 잘 안 된다면요, 스트레스 요인이 커서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먹방이라든지 지나치게 달고 또 자극적인 음식이 범람하고 있고요. 이런 또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무절제하게 폭식하게 되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게 가벼운 우울증이 동반이 되어 하기 때문에 신경정신과 심리 상담이라든지 종교, 명상 등 이런 정신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번아웃 상태에서는요, 운동을 시작할 에너지조차도 고갈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직이나 또는 이직 또는 퇴사 등 이게 스트레스 유발인자로부터 분리나 대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빵빵한 배가 이런 늘어진 배보다는 더 안 좋습니다. 이건 내장 지방이 많이 있어서 보통 남자분들한테 많이 보이고요. 음주나 과식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이제 과체중, 뭐 지방간, 고지혈증, 고혈당, 뭐 고혈압, 이게 기본으로 최소 2개 이상은 가지고 있고요. 복부 둘레가 뭐 34인치, 뭐 34가 뭡니까? 36 뭐 인치 이상이신 분들이 많지요. 반대로 여성분들은 이런 늘어진 배가 많은데요. 서양배처럼 생긴 셀룰라이트들이에요, 이게. 임신이나 출산, 또 폐경 이후에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면서 이게 또 잦은 다이어트 후에 요요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피 검사는 또 의외로 괜찮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빵빵한 배 체형 쪽에서는요, 젊은 분들 중에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뭐 고혈당으로 이게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이 의외로 많고요. 체중을 반드시 빼야 하고 당뇨 등 대사질환이 있는 분이 식욕 조절이 지나치게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삭센다 같은 주사제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게 단 사람에 따라서 약이 잘 듣지 않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꼭 상의해서 결정하셔야겠지요. 빵빵한 배는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식이 조절을 꼭 하셔야 합니다. 즉 술을 끊고 이렇게 작작 먹어야겠지요. 늘어진 뱃살 분들은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고 단백질 섭취에 신경 쓰시고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이게 운동으로 이렇게 늘어진 배가 좋아지기는 힘들고요. 너무 본인의 체형이 실망스럽다든지 또 이게 운동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은 지방흡입술 같은 것도 현실적으로는 대안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근육을 키우고 해서 이게 또 살찌거나 또 이제 골다공증 걸리지 않도록 운동이랑 식단은 꾸준히 해야겠지요. 팔다리가 가늘은 이런 분들은 이게 많은 당뇨가 또 올 수 있는 체형이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런 빵빵한 배의 분들은 이게 적극적으로 운동하고 금주 또 먹는 거 줄이시면 더 빠르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너무 진행된 대사질환이 있다든지 체중 조절이 이게 식탐이나 기타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은 음식에 대한 욕구를 줄여주는 의미에서 또는 혈당 조절 목적으로라도 삭센다 같은 주사도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동에 대해서도 약간은 착각을 하는 것이 이게 평소에 운동을 너무 안 하기 때문에요. 이게 최소한의
아주 최소한의 건강 유지를 위한 운동, 뭐 일주일에 30분, 주 5일 이렇게 운동하면 아유 운동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생각을 할 텐데 이게 최소한이라는 거죠. 이러한 최소한의 건강 유지를 위한 운동을 해놓고는 왜 이리 살이 안 빠지냐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또 쉽게 포기를 해버리시는데요. 이게 매일 이 정도 운동을 하는 것이 이게 아주 최소한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고강도로 할 거면은 주 3일, 또 가벼운 이런 조깅을 20분씩 하는 거, 또 근력 운동, 헬스장 2번 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건강한 성인이나 65세 미만의 그 환자분들, 일반인을 위한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운동이고요. 더 건강해지거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체중 증가 방지를 하려면은 이거 이상은 더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살을 빼거나 이게 조금 좀 건강해 볼까, 해져 볼까 하는 경우에는 뭐 최소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와 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또 좀 시작하시게 되면은요, 이게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서 먹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해지거든요. 내가 지금 이제 기를 쓰고 하는 운동이 이게 얼마나 참 적은 양인지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해놓고는 이제 아주 많이 바라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체중을 감량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최소, 건강,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위한 건강, 그냥 최소 운동량이라고 하고, 체중을 줄이거나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거보다는 더 많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30분의 의미는요, 보통 성인, 이거는 지금 약간 병이 있으신 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 건강을 유지하고 만성 질병의 위험도를 낮추는 정도라는 거죠.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척추의 건강에 체중이 중요한 것은 상식이지요. 하지만 척추 전문 의사가 다이어트에 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외래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상 척추 전문 허리닷컴의 닥터김이었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